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오늘 월요일 닭가의 멤버들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번에 두 분이 이제 저거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갈까 말까로 원래 두 분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제가 내기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선 안 간다. 김기현 의원이 그냥 바로 과반을 할 거다. 아니다, 결선 갈 거다 했는데 그때 제가 어쨌든 뭐 싸움 붙이라고 해서 봐주세요. 내기를 해서 왼쪽 구렛나루 뜯기 내기를 했는데 봐주세요. 이기셨잖아요. 아니, 봐줘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동네 형이니까 봐주시면 그럼요. 브레이크로 떨어지면 또 표 떨어져요. 그런가요? 네, 봐줘요. 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실컷 저 어깨에다가 구렛나루 같은 걸 생긴 이게 걸 뭡니까 이거? 그냥 미리 준비해서 붙여놓으면 저는 뭐가 됩니까? 이게 타격이 안 나요. 이거 띄어도 네. 이게 저만 나쁜 사람 되는 종이 거 테이프여서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안 아프게 박원석 의원님 또 네.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으신데 네. 근데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또 정색하면서 또 분석하려고 하지 마. 그게 아니고 형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 결선을 안 간 원인은 장성철 소장이 모든 방송을 다니면서 결선 안 간다 이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끝내는 몰이를 장성철이 하고 다니는 제 거예요. 탓입니까? 진짜인가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는 보수 참칭 패널로 저분 좀 TV에 안 나오게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룸 D 때문에 그래요. 잘 못 아까 나갔는데 앉아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하에서는 공문 안 받을 거다.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다. 됐다. 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도부를 맡게 바꾼 건 장성철 패널의 소장님의 힘이군요. 배우설. 저희도 그러니까 TV에 안 나가게 하고요. 스마트폰에만 나가게 하고.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뉴스룸 뒤에서 했던 말 때문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좀 공격을 받으셨는데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댓글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댓글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뉴스룸 본방송에도 주제와 관련된 댓글을 뽑아서 뉴스룸 D를 하는 날에는 영화상품권 드리고 있는데 저희 김 작가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걸로는 다 욕이더라, 관련된 내용이. 진짜요? 네, 그래서 댓글이 다 욕이어서 차마 방송에 소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아, 고개 그러니까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한테 다 욕이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김 작가님 앞으로는 제가 쓰는 방식이 있는데 물결 별별 이렇게 해서 대충 뉘앙스만 전달하면 돼요. 아니면 제가 제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칭찬 댓글. 알겠습니다. 이미 근데 본방 댓글이 지나서 오늘은 뉴스룸 D 댓글만 했습니다. 이런 댓글 좋아요. 테이크5님, 박앵커님 오늘 넥타이 고급져 보임. 이런 댓글 좋습니다. 언제나 저희 환영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와 신지도부와 대통령이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당대 일체, 당과 대통령의 일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떤 분위기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까 우리 앉은 자리에서 했던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아주 해주세요. 화기애애하게 대통령과 최고위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러면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0시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브리핑을 한다니까요. 예, 지켜보시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미없네요. 아까처럼 얘기하는 게 재미없어요. 재미없네요. 뭐 아까 저기 앉아있을 때처럼 얘기 좀 해주시지. 용산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분위기가 당연히 좋을 거고요. 오늘 뭐 상견례이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당 운영이나 뭐 국정에 관한 깊은 얘기가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지금 그 당 대표와 주례동을 정례화한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이 그 이전과 다르게 물론 뭐 이제 중간에 비대위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시절에는 거의 그런 소통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예. 조금 더 이제 원활하고 빈번한 그런 소통을 갖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 국정 운영을 여당이 제대로 뒷받침 못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당만 바뀌면 잘 될 거다. 여당 지도부가 바뀌. 그래서 전당대회에 전면 개입을 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바뀌어서 잘 될지는 뭐 지켜봐야 할 일이죠.
지금 뭐 단언할 수 없죠.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아마 당에서 느끼기에는 이 정도는 좀 민심에 부정적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전달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에서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그거는 같은데. 소수의 비주류들. 소수의. 예, 다수의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은 대국적인 결단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런 네. 자리에서 얘기도 못했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방송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폰으로 보시니까 다들. 용산주가 있어요. 용산주. 예, 용산에서 거기서 주는 술주자죠. 예, 예. 아마 그걸 만들어서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박성태 앵커님 시간 되시면 예. 제가 뭐 용산 쪽 사람은 아니지만 용산주 한 잔 제가 말아드리겠습니다. 아, 용산주는 그러니까 따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품이 아니고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조하는 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기존 주들을 어떤 특정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배합해서 예, 특정 다음번에 퍼포먼스와 함께. 다음번에 제가 한번 예. 말아드리겠습니다. 아, 용산에서는 다 그렇게 드시나요? 보수 참칭이 제대로 말 수 있겠습니까? 용산하고 좀 긴밀한 사람이 예. 제조를 해줘야 그게 용산주겠죠. 어. 장성철 소장이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용산주라는 표현도 제가 뭐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용산에서 되게 싫어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공식적인 용어 용산주. 자기네들끼리 용산주 한 잔 먹을까? 막 이제 이런.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아니, 뭐 나중에 많은 고민들이 별거 예. 아니에요. 관심이 아니, 많을 이게 걸로.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 소맥 사이다죠 용산주는. 궁금하네요. 알려주시 러러러님. 조금 알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소주 맥주 사이다는 맞아요. 맞는데 네. 비율이 있습니다. 아, 소맥사의 비율이 네네. 예 어떻게 됩니까? 별건 아니네요. 별거 아닌데. 1대 1대 1인데. 1대 1대 1. 네. 근데 여기 함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대 1대 1에.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니까.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 일단 용산주까지만 밑줄 쫙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는 용산주가 있다 얘긴데. 그런데 김기현 지도부가 오늘 이제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철규 사무총장이 나중에 이제 공천할 때 그렇죠.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이철규 의원은 친윤 중에서도 친윤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공관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하고 그렇죠. 그 공관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모든 실무를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친윤 중심으로 공천이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끝났죠. 저 라인 보세요. 이철규 사무총장 또 공천에 관여하는 조직부총장 배현진. 딱 이제 국민공감 그 모임의 주요 멤버들이잖아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도 박성민 의원도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로 아유, 알려집니다. 소통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예. 많은 분들이 박성민 의원은 왜 친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울산에 있을 맞아요. 때부터 네. 친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얘기하면 얘기해 주세요. 또 저녁 자리에서 상당히 예. 우정을 많이 나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주 당시에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포탕 하겠다고 했는데 연포탕이 좀 됐는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제 강대식 최고위원이나 또 김민수 대변인이나 예. 강대식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근데 저분은 이미 탈유승민계를 선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대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그래서 무슨 연포탕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김민수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캠프에서 아마 선거를 도왔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구색은 맞췄지만 예. 연대 포용 탕평이라는 그 취지에는 굉장히 부족한 어떻게 보면 친윤 일색 지도부를 조금은 좀 미화하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물을 탄 듯한 그런 예. 느낌입니다. 근데 김민수 당협위원장은요, 그 나경원 의원을 돕긴 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드랍하고 난 다음에 김기현 캠프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적 인물 윤희석 저 대변인은 박성태 앵커님께서 뭐 만들어 주신 거나 다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요? 아꼈던 예. 썰전 라이브부터 아꼈던 분이다. 솔라에 좋은 패널로 나와서 네. 강동갑 그렇죠. 망사로 이제 유명했었잖아요. 네. 본인이 계속 강동갑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네. 지역위원장은 떨어졌지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연포탕에 낙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물만 더 탔다 이렇게 그런 해석하면 느낌이에요. 되겠죠? 네. 물을 더 간도 안 보고 일단 그렇죠. 원래 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그 유승민계의 조금 더 선수가 많은 예. 유이동 의원을
제안을 했는데 유이동 의원이 거절했다 그래요. 그리고 강대식 최고위원은 저분이 초선이죠. 네. 예. 대구. 초선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국민의힘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제 지역 안배를 해서 그렇죠. 호남이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수진 의원이 예. 호남 출신인데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굳이 호남 안배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개파 안배를 한 것 같은데 강대식 최고위원은 유승민 의원 뭐 개파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색깔을 약간 달리하긴 했으나 예. 연포탕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일단 인선이다. 주요 당직이 연포탕이라고 볼 수 없고 친윤에 약간의 물을 탔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최대 관심은 사실 내년 총선 네. 공천이잖아요. 네. 공천에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 그리고 사무총장이 지금 핵심 친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친윤 공천 이것보다 더 관심은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공천될까? 많이 이건데요. 공천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많이 공천되겠죠.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임 대통령들이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의 새로운 전문인들을 정치권에 수혈함으로써 정치인들을 물갈이를 통해서 예. 정치권을 개혁한다라는 명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신임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옛날에 인연이 있던 또 같이 근무를 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방송통신 네, 위원장도. 네. 예. 그런 것을 보면 검사 출신이 가장 엘리트로서 여러 가지 사회 악도, 부조리도 척결을 하고 정치권도 새롭게 개혁을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배현진 조직부총장이 총대를 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공천 시즌이 되면 늘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잖아요. 예.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고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한 30명 정도가 출마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게다가 아직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장 소장이 좀 아까 얘기했던 뭐 검찰 출신들 예. 포함하면은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힐 때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연판창 사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게 다 이제 공천을 염두에 두고 줄서기 한 거 아니냐 이런 평들이 충성심을 많았는데 보여주는. 예. 그분들 중에 얼마나 공천을 받을까요? 제가 보기엔 절반도 못 받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공천 받으려고 충성심을 내비쳤는데 공천을 못 받으면 배신감을 느끼겠죠. 있잖아요. 그리고 늘 이제 공천 받지 못하면은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풍경들이 벌어지죠. 특히나 이제 2016년도 그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이 굉장히 시끌벅적했잖아요. 예. 진박 공천하면서 뭐 유승민 전 의원 공천 배제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래가지고 뭐 욕수에 안 찍고 예. 이랬던 파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친윤 지도부 일색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공천 탈락에 불만을 가진 이제 그런 다수의 이 낙천자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죠. 예. 일단 검사 또는 뭐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정도 자리를 또 비워줘야 돼서 이분들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 그 안에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라는. 이럴 수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특단의 결심을 하셔가지고 자 최고위원 그리고 당직자들 당신들부터 솔선수범해라. 지역구 내놔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놓을까요? 아니요. 안 내놓겠죠. 아니 게다가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는 전국에 한 70개 정도라고 봐요. 대구, 경북, 영남권, 뭐 수도권 일부.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에 누가 들어갔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 예. 오히려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권을 개혁한다는 명분 하에 또 여당을 개혁한다는 명분 하에 그런 인물들을 윤 대통령의 측근들을 공천하려 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이제 여당 내부에 내분이나 파열음이 굉장히 커지겠죠. 저기 보세요. 강대식 최고위원 대구예요. 이철규 사무총장 강원도에서도 좋은 철원. 예. 박성민 실장은 울산이고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송파란 말이에요.
다 좋은 지역구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저분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공천, 검사공천이 뭐 일반인들에게 명분 있게 받아들여지지, 안 그러면 당내에서 반발이 엄청 심할 거예요. 당신네들은 한 자리 차지했다고 지역구 지키고 우리만 지금 지역구 뺐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일단 지역구원들은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뭐 대선이고 다 필요 없고 내 지역구 그게 이제 가장 1번이더라고요. 공천 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검사 출신들도 많이 출마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권 소식에 이제 밝으니까 일부에서 보수 참칭이라고 공문 하지만 받은 이후로는 네. 상당히 제 전화를 꺼리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동훈 법무장관 출마하겠죠. 뭐 100%, 99%죠. 이복형 금감원장 출마할까요? 99%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언제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주어진 약속에 충실할 겁니다. 총선 안 나갑니까? 저는 주어진 약속. 예. 맨날 그렇게 얼버무리잖아요. 그럼 뭐 일단 대통령실에 있는 엘모 비서관 두 분 출마할까요? 네, 다 출마하시죠. 알겠습니다. 다 출마. 주모 비서관도 출마하죠. 예? 주모 비서관도 출마하죠. 주모 비서관도 출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출마는 검사들이 많네요. 지난주 목요일날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은요, 대략 한 70명 정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예. 총선 출마를 대기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또 썼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권이 끝난다. 근데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이 정권 기간 동안에 이제 검찰이 칼을 들고서 벌였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또다시 이게 이제 정치적 평가와 어쩌면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예. 직권남용 등등의 이유로. 근데 그때 이를테면 방탄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국회의원 배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의 검찰의 요직에 있었거나 혹은 사정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쪽을 다 비판하는데 자유로운 박원석 의원님이 자연스럽게 방탄으로 주제를 살짝 돌리시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하나 잠깐 다루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인터뷰까지 준비를 해놔서 앞서 제 뉴스룸에서도 다뤘는데 김지현 최고위원님이 이 정도 분은 오늘 아닌데 오늘 정광훈 오늘은 아니고요. 정광훈 씨의 예배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예. 일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립서비스다. 전라도 표를 위한. 안 나온다. 그런데 김지원 최고위원이 저도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참 저런 분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회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상당히 좀 좌절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아요. 뭐 선거하는 과정 중에서 정광훈 목사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립 서비스하고 덕담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후보 시절, 대선 당선자 시절 몇 차례 얘기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기록, 수록 예. 이것조차도 그냥 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립 서비스한 거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발언이야말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예. 바로 윤리 회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 1호 당원인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요. 김기현 대표도 이 약속했었거든요. 예. 당 대표도 모욕했고요. 특히 호남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면 누구를 징계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분발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5.18 망언 혹은 5.18 폄훼 발언, 국민의힘에서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야당 시절에도 지금은 이제 도지사가 돼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그 망언들을 한 의원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당 내에서조차 징계도 있었고 굉장히 큰 비판이 있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특히 이제 호남 민심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인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김재원 의원이 저 발언을 함으로써. 좀 전에 이제 장성철 소장이 윤리 얘기했는데
이거야말로 윤리 가야 될 사안이죠. 수석 최고위원회 당선되자마자 그것도 특정 종교인과 저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면서 5.18 정신이라는 게 무슨 호남만의 정신이거나 민주당만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그건 국민적 합의가 있는 예.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고 하나의 보편적 가치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저런 식의 답변을 유도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든가 답변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뭐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야 될 문제다라고 예. 얘기를 하든가 그게 아니라 저도 반대입니다. 마치 그 앞에서 약속하고 선서하듯이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친윤 일색 지도부가 들어서더니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다시 이 수구, 보수, 예. 색채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거품 됐어요. 그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했던 호남의 마음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예. 완전히 물거품 됐어요. 사실 이런 오늘 뭐 김광동 저도 아까 다시 보기 위해서 다뤘지만 진실화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요. 맞아요. 이런 게 있으면 대통령이 사실 나서서 사실 대통령도 저는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당선 시절에도 그렇고 호남의 마음을 얻으려고 진작에 노력했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이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5.18 정신 그러니까 폄훼하지 이게 마라. 지금 김기현 당대표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최고위원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아, 없어요. 그래요? 김기현 당대표 되자마자 뭐 얘기했어요? 통합, 화합, 당내 갈등 없애겠다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최고위원들이 다음 날 나가가지고 이준석 계열 완전히 뭐 추방해야 된다, 당원들의 뜻이다, 상종도 하기 싫다, 뭐 훌리건들이다 이런 막말도 공천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막말들 하고 다니잖아요. 예.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강성 지지에 휘둘리는 스타일은 또 좀 아니잖아요. 원래. 아니죠. 원래 좀 합리적인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 최고위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정례회동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의 권위는요.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요.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김기현 당대표 덕에 최고위원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민심도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그건 단순한 잘 문제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명령만 받아올지 아니, 민심을 전달할지.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쪽에서 공문 안 보낸다는 아, 뭔가 이게 약속을. 약속을 받아서 그런지 예. 굉장히 김기현 대표를 좀 미화하는 말씀하시는데 미화? 저게 역할 분담일 수도 있어요. 당 대표가 직접 연대 포용 탕평을 얘기해 놓고 예. 이른바 천하용인 이준석계 공천에서 배제하고 당에서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거의 한 입으로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곧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나 용산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그런 하나의 굿캅, 증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권위는 대통령한테서 나온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아무리 여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당과 대통령실은 분리되어 있는 거고 당 대표의 권위는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이 홈에 들어와서 홈플레이트를 찍긴 찍었는데 출발을 3루에서 했어요. 예. 남들은 타석에서 시작해가지고 힘겹게 1루 돌고 2루 돌을 때 이제 3루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주자야? 들어와서 만세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김기현 대표의 권위는 계속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대통령실이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꽂은 당대표고 당대표로서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 거의 없고 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지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도 아닌데 거기에 무슨 힘이 실리고 권위가 실리겠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정례회동 하는 거죠. 김기현 대통령. 대표가 뭔가 아니, 얘기를 한 정례회동은 다음에 오도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위야. 아니 그래도 제가 또 당대표를 모셔봤잖아요. 예. 김무성 대표 그 당시에 친박 최고위원들이 김무성 당대표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두 번인가 독대를 하고 왔어요. 그때는요 조용해요. 대통령께서 무슨 말 하셨는지 막 귀추를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오더를 받긴 하겠지만 그 오더가 대통령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묻어서 하면은요 그게 또 대통령의 뜻이 되니까 근데 최고위원들이 이제 뭐라 못해요. 그렇게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장지원 의원이 그건 아니야 해버리면 그렇죠. 이제 모양이 조금 대통령이 충분히 그럴 뜻이 개연성이 꼭 그건 아닌데? 예, 라고 충분히 해버리면. 그럴 개연성이 있죠. 대통령의 뜻이 다른 곳에서 막 흘러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장성철 소장님과 친한
강동갑 윤희석 대변인이 그쪽으로 가서 근데 윤희석 그런 부분- 대변인은 저랑 친하다라고 하면은 되게 본인의 정치적인 앞날에 먹구름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저 아는 정도로 해주시죠. 아, 그냥 아는 지인으로. 사이. 네, 지인. 알겠습니다. 아, 이미 장성철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아, 윤희석 대변인이 예. 누구 장성철요? 예. 예전에 제주도에 그 출마하신 분이 한 동명이인이 계신데 그럴 수 그분 있겠네요. 얘기인가? 아, 그 장성철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장상철 아닙니까? 우리 전화해볼까요? 예. 전화해볼까요 지금? 전화 한번 해보시죠. 예. 안 받으면 어떻게 창피해서. 알겠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얘기 민주당 얘기 잠깐 또 해보도록. 원래 이 얘기도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측근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사실 책임론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날 오전 회의에서 했던 말, 사실은 되게 제 기억으로 이제 검찰에 미친 칼질이라고 비판을 맞습니다. 했었고,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 표현이 이거는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거다. 검찰 수사가 내가 이재명이 그 상황을 만든 거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많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예. 그게 꼭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비판자들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저런 비극적인 말하자면 죽음 앞에서 더군다나 오랫동안 예. 본인을 보좌했던 측근이잖아요. 측근이 저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선긋기를 하기보다 일단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아니었다면 수사를 받을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분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분도 아니고 늘공이었습니다. 예. 원래 공무원이죠. 부급 공채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성남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뭐 이재명 시장이 그 능력을 높이 사서 발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저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비통한 이 감정을 표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다못해 조문을 다녀온 이후에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해도 늦지 않은데 예. 일단 그분이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언론과 만나는 첫 자리에서 이게 검찰 때문이지 나 때문이냐 수사받는 게 내 책임이냐 예. 검찰에 미친 칼질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저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인과의 반응들이- 관계에 정말 어디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네 예.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윤영찬 의원도 저런 얘기까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거의 대통령이 될 뻔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판단을 할 때 나는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다. 예. 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기대하는 건데 그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 대단히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정치하십니까? 본인 당대표 하려고 정치하신 거 아니잖아요. 감옥 가지 않기 위한 보호막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 왜 하냐고요.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을 따랐던, 본인과 함께 일했던 분들, 또 관계됐던 분들, 연관됐던 분들 5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죠. 인간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인들의 죽음까지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복으로 이용을 하더라. 봐라, 이 사람들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했냐?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쁜 검찰 때려잡자. 예. 장애 집회 나가잖아요.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장애 집회는 검찰 규탄 집회가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이거 강제동원 그 합의에 아니, 대한 거기서도 규탄대회였어요. 검찰 규탄하는 내용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 많은 의원들이 내부에서부터 비판하는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태도의 문제도 태도의 문제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예. 뭐 검찰 수사가 지금 한동안 좀 잠잠하긴 하지만 계속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거다. 이 공통된 관측이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관측이 나오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표결 결과로 봤을 때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전해철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인사쇄신이라도 해라. 그나마 타협할 수 있는 고육책으로. 예. 근데 그조차도 지금 당 주류 쪽에서는 뭐 명쾌하게 답을 안 하고 있는 더 움켜쥐려고 할 거예요. 상황이고요. 총선 아마 뭐 TF가 일종의 기획단 같은 출범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른바 비명계도 이제 상당수 이렇게 포진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내년 총선에 개개인이 공천을 받느냐, 지역에서 당선되느냐, 의원들한테는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총선의 환경이나 민심이 민주당이 좀 해볼 만한 총선이 되느냐, 아니면 해보기도 전에 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늪에 빠져서 예. 뭐 하나만한 그런 선거가 되느냐, 이 고민이 제일 크지 않겠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시원한 지금 이 답을 못 주고 시원한 전망을 못 보여주는 거죠. 일단 비명계 전해철 의원과 조홍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직 개편이라도 해라, 당직 평균 인사로 해라, 이런 거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기 전에 나왔던 사퇴해라라는 목소리들, 부결된 뒤에 사퇴해라. 거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지금 어렵다. 이런 또 방증이 아닌가. 단계별 당직- 공격이죠. 네. 일단은 한 단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당직 개편해라. 탕평 인사를 왜 하겠어요? 저거는 공천권 내려놔라. 공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친명계로 하지 말고 비명계로 해라. 결국엔 사무총장, 부총장 바꿔라. 예. 그 얘기거든요. 또한 민주연구원 원장도 바꿔라. 근데 그런 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절대로 안 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저 비주류의 반발들은 계속되고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반발이 내부 갈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비명계의 반발, 내부 갈등. 물론 이재명 대표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시간이 다 돼서 단답형으로 좀 얘기를 전망을 강해질 듣겠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질 거다. 네, 더 약해지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예. 그리고 뭐 저런 그 고육책, 이른바 인사쇄신을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고육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당이 뭐 단일 대우로 돌아가서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다 부결시키고 맞서 싸우자, 이렇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다 그래서 여론이 달라지거나 민심이 달라지거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 이제 장성철 소장은 뭐 단계적 공세라고 얘기했는데, 뭐 단계적 공세라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또 쌍방울 뭐 등등의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해결이 나거나 끝나지 않는 한 지금 이 당내의 파열음이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수록 총선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저런 비주류의 공격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심해지지만 해결책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 당대표직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도 생각을 하겠죠.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안 되면, 제1당이 안 되면 나도 끝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본인 스스로도 결단 형식으로 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에서 일부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후퇴론이에요. 한 가을쯤 돼서 예. 지금 이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이 폭풍이 좀 지나간 다음에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 가지고 발이 묶이는 상황은 좀 지나서, 구속될 위험이 없어지면 예, 그때 가서 이를테면 좀 명분을 가지고 비대위를 세우거나 뭐 총선 준비할 수 있는 체제로 이재명 대표가 일선에서 조금 후퇴하는 빠져라. 이런 그 타협책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시점이 생각해 보면 아직도 한 6개월 남았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제 의견을 얘기하긴 그렇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뉴스룸 뒤에서 나왔던 댓글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베네사 리님께서 바네사 리님이네요. 오늘 저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메뉴는 낙지 빠진 연포탕이 딱 어울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예, 드릴까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고 또 얘기했으니까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행운님. 있습니다. 예, 낙지 들어간 연포탕을 드셨다고 나중에 알려주면 어떡해요? 낙지 빠진 연포탕이 어울린다. 어울린다는 그게 나올 주장입니다. 거다가 아니고 주장. 어울린다. 네. 아니 만찬메뉴가 연포탕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연포탕. 예. 재밌죠. 낙지 대신 쭈꾸미 정도로 해서. 요즘 쭈꾸미 철이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운님, 썰전 라이브와 뉴스룸 D가 만들어준 대변인 그 녀석 윤유석 대변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애청자. 그다음에 집코기님은 연포탕, 연대포기 탕탕탕이라는 좋은 의견을 또 주셨.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라임이 맞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출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슈퍼 TMK님, 야구 감독도 검사 가자. 그랬으면 야구가 이번에 WBC 가 약했네. WBC 8강을 갔을까요? 일단 뭐 2루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겠죠. 예. 2루나 3루 정도를 압수수색해 놓으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아요. 조롱으로 느껴져요. 비한 적은 없고요. 비아냥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예.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이분 드리려고 했는데 비아냥이라니까 안 돼요.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께서 일단 슈퍼 이제 TMK님 받으려고 했는데 장성철 소장님 반대로 못 받게 됐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분 이제 댓글에다가 예. 내용 많이 하시겠네. 그다음에 다음에 부인님, 그다음에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은심, 요거 이런 표현은 아니고 박은심님, 뉴스룸 D 월요일 시간은 기다려집니다. 참 진보의 박원석 의원님, 참 보수의 장성철 소장님, 최고의 박성태 앵커님 화이팅입니다. 이분 너무 이제 좋은 표현이니까. 진짜 하나 뺐는데도 참 제가 예. 안정감 있는 보수 팬으로 한 글자 그러네요. 차이인데 참보수와 참보수. 참칭보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참칭 보수라고 했는데 참 보수로. 진짜 빼는데도 참 좋네요 기분이. 감사합니다. 같이 박수 치고 이분 드리는 걸로 하시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건 제 의견이 많네요. 슈퍼 TNK님, 박앵커님은 사람이 고급짐. 제가 그냥 영업 상관없이 설명만 좀 할게요. 안경진님, 전 박앵커가 좋아요. 참고로 남자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저도 간만에 그냥 예. 알겠습니다. 박은신님과 그다음에 앞서 바네사리님 드리고요. 또 장성철 소장님과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슈퍼 TMK님 아, 야구 감독도 검사 가자 이분도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세 분 드릴 드리도록 텐데.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룸 D 월요일은 여기서 마치고요.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